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에서 두 권을 꼭 읽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비자를 읽게 되었어요. 네, 한비자가 잠언처럼 교훈들을 많이 내놓은 문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문장들을 이렇게 썸머리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논어가 또 눈에 띈 거예요. 근데 한비자와 마찬가지로 논어도 한 문장 문장이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의나 그런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독서 모임과 조인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김을호 교수님이라고 독서 대통령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너무 강의가 좋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책을 주셨어요. 이 책은 술술 읽혀지는 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말하자면 이 캐릭터 예쁘죠? 여기는 우리 왕자님 방이에요. 네, 여기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제가 빌렸는데 이게 이제 붙어 있어서 뗄 수가 없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놔뒀어요. 귀엽죠? 이상한 서울나라의 이방인이라는 책의 작가는 오성부라는 분이신데, 작가님은 강릉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3대째 목회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24살 될 때까지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누나와 본인이 4명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서러웠던 이야기, 운동과 관련된 저렴한 것만 항상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내색도 잘 안 하고 이제 부모님의 사정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에 4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한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이 싫고 힘들어서 연고지 하나 없이 돈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돈을 벌러 상경하게 되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탈출하는 처음에 서울을 봤을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말투가 너무 부드럽잖아요. 패셔너블한 사람들을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감탄하고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근데 이런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사투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나는 형이 있었는데 날마다 그 형과 함께 아르바이트 끝나면 항상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잘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을 주고 마음을 통한 형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되게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접속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건넸는데 그 형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잘 있어 너도 뭐 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더 이상 말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가 말 못할 사연은 다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갖고 있는 분의 화장품을
뛰어가지고 방문 판매업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주선해준 덕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게 됐어요. 너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번엔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이 조금 이제 멀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 없어서 택시도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깨닫기를 이분이 이제 그분도 지인이 그냥 추천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게 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과 없이 본인의 지갑에 고속버스 탈 비용만 있지 거기까지 나갈 택시비나 식사비는 없었어요. 30분 이상 아무런 성과 없이 터덜터덜 가는데 정말 서름이 복받쳐서 울게 되었어요. 주위에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카드를 이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카드의 붐이 그 전에는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카드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카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카드를 처음으로 만들고 쓰게 됐는데 카드를 막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물론 생활비도 부족하고 쓰면 쓸 일이 많잖아요. 이번 달에 카드 한도 플러스 다음 달에 받을 월급까지 해서 자기의 수입이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쓰게 됐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 카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이제 카드값으로 다 나가니까 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1억 가까이 8천 정도의 카드 빚을 지게 된 또 사연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힘들게 돈에 대해서 카드를 쓰고 함부로 쓴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깨달은 것은 돈도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돈을 많이 지불한 사건이네요. 힘들 때마다 시골집에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따뜻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었지만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도저히 없었어요. 이 서울 생활을 또 견디다 보니 이분에게 드디어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 고향 친구 태수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대판 싸우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처 없이 걸어 다니다가 딱 한 명이 생각났는데 명철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 고민하고 걷고 또 걷고 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좋은 인연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주주들이 이분이 머리가 너무 커졌다는 이유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가지고 2달 이상을 칩거 생활을 했거든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밖에 생활도 안 하고 있는 와중에 광석이라는 형이 계속 전화하고 만나주고 계속 그 사람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병 불만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밥까지 사주는 많은 사랑을 주는구나. 그때 크게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까지 우리가 마음을까지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웃어주고 인사도 잘해주고 아는 척도 잘해주고 늘 내 곁에 있으니까 저 사람도 내 마음과 같겠지 생각하고 다 믿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뒤통수를 맞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이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폐를 항상 수시로 수천 번씩 보는 사람이 위조 지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대요. 그것처럼 사람도 진실한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과 지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게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려고 하면 제가 아무리 오버를 하고 민망하지 않도록 약간 자신을 희생하는 약간 망가지는 그런 노력을 해도 안 될 관계는 안 되니까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평안하겠다,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도 위로가 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평 남짓한 고시원 생활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스스로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궁지에 넣지 않고 비난하지 말자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날마다 지냈어요. 뭐 어떤가? 나는 지금 미래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모습이 배울 점이었어요. 이 오성부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차곡히 채우기에 오늘을 살아내자 라고 이번은 결론을 맺으셨어요. 오늘 줄거리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 책을 접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 시중에는 보이려나? 제가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걸 제가 그 독서 모임 하러 가서 이 독서 대통령 김우로 교수님한테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찾아보지도 않고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읽었는데 책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책 내용이 이번에 처절한 그 이방인 같은 서울에서의 삶이 저도 고향이 서울이 아니잖아요. 처음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청년부 때였거든요. 힘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그때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차가운 서울이다. 이곳의 삶이다 라고 적어 보냈는데 목사님이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차갑고 힘든 서울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된 책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대째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많은 선행이 하늘에 쌓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